자, 이번 시간부터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배울 땐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용어들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유효액전화를 배울 건데 그러한 새로 배우는 것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기성에 대한 내용으로 같은 주기, 그 다음에 같은 족을 비교해서 그 주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험 문제에 그래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주기적 성질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용인 유효획전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효획전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단 이 유효를 떼고 한번 핵전화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핵전화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핵전화는 말 그대로 핵의 전화, 즉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우리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두 입자 중에 전하를 띠고 있는 건 뭐예요? 맞아요, 양성자예요. 즉, 우리 양성자 수에 따라서 핵전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이니까 핵전하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 즉 플러스 원자 번호 또는 플러스 양성자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수소와 탄소를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수소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탄소는 잠깐만요. 얘를 플러스 1로 적고 탄소는 플러스 6으로 적고 그 다음에 탄소는 플러스 6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그쵸?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선생님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원자를 4분의 1 정도만 그려두었어요. 자, 이때 우리 수소의 핵전하는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당연히 플러스 1일 거예요. 왜냐면 수소의 원자 번호 1번이고 양성자 1개고 그러니까 핵전하는 플러스 1이겠죠. 자, 그럼 탄소의 핵전하는 그쵸, 플러스 6이겠죠. 우리 여기 핵전하까지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앞에 이제 유효라는 글자를 붙여서 유효 핵전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소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소의 원자 모형을 보면은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플러스 전하를 띌 거예요. 자, 주변에는 무엇이 있죠? 그쵸, 우리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즉, 원자 핵도 전자를 잡아당기고 전자도 원자 핵을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전자가 얼만큼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을까요? 핵에 의해서. 그쵸, 우리 이 핵이 플러스 1만큼의 핵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전자는 플러스 1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탄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 탄소의 경우엔 전자가 몇 개 있었죠? 그쵸, 우리 6개 있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이 핵과 그 다음에 전자 사이에 근데 선생님이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전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이 원자 핵에 의해서 이 전자가 당겨지고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탄소의 경우는 수소와 다르게 전자가 여러 개 있어요. 즉,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이 전자와 전자들 사이에서 어떤 힘이 존재하나요?
그쵸? 반발력이 존재할 거예요. 자, 여기 이 끝에 있는 전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자 핵에 의해서 플러스 6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6의 힘을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전자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반발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이 전자는 플러스 6의 힘으로 온전히 끌어당겨지지 못하고 다른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그 느끼는 힘이 6보다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핵이 끌어당기는 힘을 약하게 하는 걸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교과서에 보면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즉, 우리가 방금 쓴 이 유효핵전화라는 것은 전자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핵전화로서 전자가 하나만 있을 때 느껴지는 그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 즉 전자들 간의 반발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를 빼준 것이 바로 유효핵전화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가려막기 효과, 방금 선생님이 이 탄소 설명할 때 거의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안쪽에 있는 전자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서로 이제 영향을 줄 반발력이 둘 다 있을 건데 어떤 것이 더 가려막는 효과가 크게 되냐면은 우리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콘서트장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날 밀어내도 불편하겠지만 제일 불편한 건 앞자리에 큰 사람이 앉아서 이제 안 보일 때가 가장 불편할 거예요. 즉 안쪽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가 바깥 전자, 같은 동일한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유효핵전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효핵전화가 무엇이었냐면은 전자가 느끼는, 여기다 써볼게요. 다시 배웠으니까. 유효핵전화는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화였어요. 즉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을 때의 핵전화에서 다른 전자들에 의한 방해 효과, 즉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면 그것이 바로 유효핵전화인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주기적 성질 단원에서는 용어들의 정의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 그리고 같은 족에서 어떠한 주기적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래프 잘 알아두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유효핵전화의 정의를 살펴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어떤 주기적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예시를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 원자 번호 3번인 리튬, 그 다음에 4번 베릴륨, 5번 붕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원소들은 다 몇 주기 원소들이죠? 그쵸? 2주기 원소들로 같은 주기일 때 우리 유효핵전화가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핵전화와 유효핵전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핵전화는 얼마일까요? 리튬, 베릴륨, 붕소에. 그쵸? 우리 핵전화는 핵이 가지고 있는 그 전하량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리튬은 플러스 3, 베릴륨은 플러스 4, 붕소는 플러스 5의 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근데 유효핵전화는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핵전화에서
핵전화에서 우리 전자들의 반발에 의한 가림 효과를 빼주어야 된다고 했어요. 전자들 사이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핵전화를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하니까 그 가림 효과를 빼준 만큼이 바로 유효핵전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전화에서 가림 효과를 빼줄 건데 우리 지금 같은 주기에서 주기성을 비교하고 있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여러분 핵전화는 어떻게 돼요? 그쵸? 우리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도 많아지는 거니까 핵전화는 점점 커질 거예요. 자, 그럼 핵전화에서 빼줘야 하는 값인 가림 효과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여러분 전자수는 어떻게 돼요? 그쵸? 전자수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자들끼리의 그쵸? 반발력도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림 효과도 더 커질 거예요. 자, 우리 핵전화도 커졌어요. 가림 효과도 커졌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리튬에서 베릴륨,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수록 이 유효핵전화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핵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화도 커졌고 가림 효과도 커졌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의 증가폭이 더 큰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은 주기에 있는 리튬과 베릴륨도 베릴륨을 가지고 위에서 전자 배치한 것처럼 한번 전자 배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주기 리튬과 베릴륨 같은 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과연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핵전화에서 가림 효과를 빼줘야 할 건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핵전화도 증가하고 가리움 효과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우선 그럼 핵전화부터 살펴보면은 핵전화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갈 때 플러스 1만큼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리움 효과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리움 효과는 전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고 가리움 효과는 그 전자 껍질의 안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색깔이 너무 안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안쪽에 두 개의 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 가리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베릴륨도 보면은 이 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안쪽에 두 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리움 효과에 영향을 줄 거예요. 즉, 리튬과 베릴륨을 보면은 둘 다 안쪽에는 똑같이 그쵸? 전자 두 개가 있고 똑같은 그런 가리움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 베릴륨은 리튬과 다르게 그쵸? 여기에 전자 하나가 더 있죠?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전자도 이 전자한테 영향을 줄 거예요. 즉, 가리움 효과를 더 크게 하는 역할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리튬에서 베릴륨이 될 때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가리움 효과가 커진다고 했는데,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 안쪽에 있는 전자가 가리우는 효과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리우는 효과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안쪽에 있는 전자가 가리우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랬어요. 콘서트장에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 앞에 키 큰 사람이 있는 게 더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리튬과 베릴륨을 비교를 하면은 비록 이 전자 한 개가 아니라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기준으로 같은 껍질에 전자가 한 개 더 늘어나서 가리움 효과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핵전화가 증가하는 양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전화가 커지는 양이 이 가리움 효과가 증가하는 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핵전화가 커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그럼 적어보면은 다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는 커지게 되겠네요. 왜냐면 핵전하도 커지고 가림 효과도 커지지만 이 가림 효과에 커지는 그 증가폭에 비해서 핵전하가 커지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값을 한번 적어보면은 플러스 2.76, 리튬 같은 경우는 플러스 2.76, 베릴륨은 플러스 3.68, 그 다음에 붕소는 플러스 4.67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하의 값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기적 성질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주기성을 살펴보았다면은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는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족을 살펴볼 거니까 같은 족에 있는 1족의 리튬과 나트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3번 리튬,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자, 우리 리튬의 핵전하는 플러스 3일 거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을 거예요. 나트륨은 핵전하 플러스 11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이죠? 그쵸, 8개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다 그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마지막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1개로 동일한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유효 핵전하 살펴볼 건데 똑같이 핵전하, 유효 핵전하. 우리 리튬과 나트륨의 핵전하는 당연히 플러스 3, 플러스 11이겠네요. 이번에 유효 핵전하를 살펴봅시다. 우리 유효 핵전하는 뭐라고 했죠? 그쵸,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하에서 우리 전자들 간의 반발에 의한 가리움 효과를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지금 같은 족 원소예요. 얘네는 다 1족 원소들이죠. 같은 족 원소에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원자 번호 커지면 핵전하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 커지면은 핵전하 당연히 증가하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1로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가리움 효과는요? 자, 여기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수 증가하니까 당연히 반발력 늘어날 거고 따라서 가리움 효과도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위에서 핵전하와 가림 효과가 둘 다 커질 때, 같은 주기에서 핵전하와 가림 효과가 둘 다 커질 때 어떤 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를 살펴봤듯이 이 경우에도 핵전하와 가림 효과가 둘 다 커지는데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핵전하와 가림 효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우리 핵전하는 플러스 1만큼씩 증가했고 가림 효과도 증가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증가하는 핵전하의 영향이 더 많아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핵전하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같은 족에서는 어때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1로? 그쵸, 우리 플러스 9나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비록 전자의 수도 더 많아지긴 하지만 이 플러스 9라는 굉장히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핵전하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보다 나트륨의 유효핵전하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보면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유효액전화 커진다. 방금 우리 위에서 같은 주기일 때랑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둘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둘 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졌어요. 그 이유도 거의 비슷했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핵전화의 양이 우리 전자수가 늘어나서 영향을 주는 가림 효과의 증가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은 주기일 때 그리고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바로 주기가 바뀔 때입니다. 주기가 바뀔 때는 우리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고 우리 네온은 2주기의 마지막 원소죠? 그리고 나트륨은 3주기의 첫 번째 원소예요. 이렇게 2주기에서 3주기로 바뀔 때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효액전화가 이때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 왜 주기가 바뀌면 유효액전화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네온에서 나트륨이 되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전자 껍질 하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 껍질 수 하나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온의 경우는 이 마지막 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안쪽 껍질에 이 전자 2개가 있고 같은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 전자를 기준으로 안쪽에 8개가 있고 그 안에 또 2개가 더 있는 경우인 거죠. 네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2개만 있었지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8개의 전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쪽에 있는 전자와 그 다음에 동일한 전자 껍질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의 가리움 효과가 더 크다 그랬죠? 그쵸, 우리 안쪽에 있는 전자들의 가리움 효과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효액전화는 핵전화에서 전자 반발에 의한 가림 효과를 빼주는 건데 네온에서 나트륨이 되면 핵전화가 물론 증가하긴 해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1로 증가하긴 하지만 가림 효과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안쪽에 전자가 2개만 있던 것이 8개로 확 늘어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때 2주기에서 3주기 이렇게 주기가 바뀔 때에는 유효액전화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효액전화의 주기성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유효액전화의 정의 살펴보았고 같은 주기에서 이 예시 2번을 통해서 같은 주기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시 3번을 통해서 같은 족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그림을 통해서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갈 때의 예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살펴볼 건데 그래프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고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 꼭 페이지 90쪽에 있는 그래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페이지 90쪽에 보면은 원자 번호에 따른 유효액전화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한번 배운 내용을 이걸 통해서 정리를 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효액전화 배운 거를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 때 유효액전화 어떻게 되죠? 그쵸, 증가하게 되죠. 왜 그랬어요? 우리 유효액전화는 전자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핵전화이기 때문에 핵전화에서 가리움 효과를 빼주게 되는데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은 핵전화가 늘어나게 되고 가리움 효과도 커지지만 핵전화가 늘어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효액전화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도 우리 살펴봤어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이때의 유효액 전하는 어떻게 되었죠? 그쵸, 우리 이때도 유효액 전하는 커지게 되었어요. 왜냐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핵전하도 증가하고 가리움 효과도 커지는데 이때에도 핵전하가 증가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우선 같은 주기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주기, 우리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우리 같은 주기, 2주기 원소들이죠. 그리고 나트륨부터 알루미늄 해가지고 아르곤까지가 3주기 원소들일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주기에서도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알아놔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냐면은 2주기 네온에서 3주기 나트륨으로 갈 때에는 이렇게 유효액 전하가 크게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핵전하도 증가하고 가리움 효과도 커지는데 이때에는 가리움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쵸,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가리움 효과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라 그랬죠? 가리움 효과 매우 커져. 자,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같은 족에서도 살펴보았죠. 자, 우리 같은 족 원소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족인 우리 리튬과 나트륨 살펴보면은 리튬의 유효액 전하보다 나트륨의 유효액 전하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더 커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이 아르곤 다음에 4주기 원소인 칼륨과 칼슘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르곤에서 칼륨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쵸, 전자과 똑같이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되고 안쪽에 전자가 더 많아지면서 가리움 효과가 커지니까 맞아요, 유효액 전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감소하더라도 우리 같은 족 원소인 나트륨보다는 큰 유효액 전하 값을 가질 겁니다. 왜냐면 같은 족인 원소에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액 전하가 커졌으니까요. 자, 그 다음 칼슘에서 칼륨으로 갈 때에는 우리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커지면은 유효액 전하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고 그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은 칼륨과 칼슘의 유효액 전하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유효액 전하의 주기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유효액 전하는 뒤에서 배울 내용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효액 전하 이렇게 정리해둔 내용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다시 리마인드하고 암기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